자, 이제 128조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야. 그럼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서만 해? 그렇지, 재건축에서만 안전진단. 재개발은 안 해요. 또 무슨 계획 위반할 때? 정비계획.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해. 정비계획 위반이면 몇 단계야? 세 번째 단계지, 세 번째. 세 번째 단계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해서 뭐하라? 안전진단하라. 이 내용이요. 그래서 1번 안전진단의 실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있고 요청. 직접과 요청. 그러면 직접은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뭐 하려면 위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는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뭐 됐다? 도래.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이니까 무슨 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무슨 시기를 정해줘? 위반 시기를 정해주겠지. 그 시기가 뭐 되면? 도래가 되면 그때 위반권자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줘야 돼. 그럼 하나 기억해 볼까요?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어. 시기가 지났는데도 정비계획 위반이 안 돼. 그러면 무슨 절차가 나와야 돼? 소유자가 위반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야, 제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본계획 하면 무슨 구역, 예정구역, 또 무슨 시기, 정비계획 위반 시기, 이게 꼭 나와야 돼. 그러니까 위반 시기가 도래가 되는 거, 돌아오는 거지. 그때는 뭐 하고? 안전진단하고. 시기가 지났을 때는 소유자가 위반해 달라고 뭐 한다? 제안한다. 그거 연결을 지금 시키고 시험장 가서 그걸 풀어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청.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다음에 해당. 자, 다음에 해당 박스 1, 2, 3번. 그냥 답만 잡아볼게요. 재건축이죠. 그럼 재건축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재건축 사업의 소유자가 누구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겠죠? 적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의 얼마 이상의 동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을 해왔다. 요 뜻이야. 그 세 개 모두 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세 개 중에 무조건 내면 소유자가 나오겠지. 그럼 소유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말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동의로 요청. 요것만 찾아내시면 돼. 그래서 그 밑줄 긋고 굵은 글씨 딱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런 게 해당이 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반권자는 요청을 받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지. 이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 바꿔서 해석해봐. 그럼 본인이 직접 실시할 때는 누가 돈 내놔야 돼? 본인이 직접 내놔야 되지. 뭐 받으면? 요청 받으면 요청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런 내용이야. 오른쪽에 써놨어. 오른쪽에 5번 먼저 봐요. 안전진단의 비용 부담 원칙 정비계획 누가? 위반권자. 자기가 직접 했을 때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 근데 2번 보니까 예외로 2, 3, 4 뭐에 의해서? 요청에 의했다. 그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자, 다시 왼쪽. 그럼 안전진단은 항상 이제 두 가지. 위반권자가 무슨 시기가 도래되면?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되면 안전진단 해야 돼. 아니면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뭐로? 동의받아 요청이 오면 안전진단 해야 한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 2번. 안전진단 대상에서 1번 원칙.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 그럼 여러분 시험에 틀리기 쉬운 게 뭔지라면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이라고 시험 문제 출제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건축물이야. 거기다 공동주택 써놓고 X표를 해요. 그러면 이게 개정상이야. 옛날에는 단지 안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안전진단하려고 돼 있지.
근데 이렇게 공동주택 해놓으니까 부대 복리시설은 안전진단을 해 안 해? 안 하게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공동주택을 뭘로 바꿨어? 건축물로 바꿨어. 그러면 건축물이니까 공동주택도 포함되고 부대 복리시설까지 다 포함된 용어가 됐다 이 뜻이야. 그래서 단지 안에 공동주택 아니고 단지 안에 뭐 건축물. 시험장 오면 금방 이걸 틀리고 나와. 그 다음에 예외. 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서 기역, 니은, 티글, 리을이죠. 자, 묶어서 별표. 요걸 출제 잘해. 예를 들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안전진단 해야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지. 1번은 잘 안 내겠지. 천재지변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 시험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한 거야. 대상에 제외되는 거. 그거는 꼭 좀 기억하시고. 3번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등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그 다음 줄로 넘어가요. 뭘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누가 해? 위반권자.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을 뭐 한다? 의뢰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 실시한다 해놓고 필요하면 자 안전진단 기관에다 의뢰하면 돼요. 동그라미 2번. 그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그 다음 줄 안전진단 실시하고 그때 실시가 되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위반권자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정리 여기까지 해볼게요. 맨 처음에 안전진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위반권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직접 하든 요청을 하든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누가 결정해? 위반권자. 결정되면 어디다 의뢰해? 안전진단 기관에다 의뢰를 해. 의뢰받은 쪽은 진단이 끝나면 보고해야 되겠지. 보고 어디에다가? 위반권자하고 요청한 사람 두 군데다 보고한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요청의 결정 통보 등은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하는 날이야. 날짜 30일. 요걸 시험에 또 자주 썼지.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 받은 날로 며칠? 30일 안에 뭐를 결정해?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결정해서 뭐 하는 거? 통보해 주는 날이 30일이야.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30일이 아니고 여러분 시험에서 자 요청 받으면 30일 안에 안전진단 하라 이렇게 나와서 출제가 30일은 뭐 하는 날? 통보. 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날이 30일이야. 그 다음에 양걸 5번 비용 부담했고 6번. 6번에는 1번, 2번만 묶어서 체크. 그 밑으로는 뭐 시간 되면 보고 안 되면 말고. 자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끝나면 정비계획 위반할지 안 할지 여부를 누가 결정? 위반권자가 결정하면 돼. 자 2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거까지만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장 넘겨서 바로 이제 조합에 관한 문제야. 근데 도시개발법의 2배가 넘어 이게. 아마 조합이 도시개발법의 한 3배 분량 될 거야. 3배 분량. 그래서 이 법은 조합에서 2문제까지 출제를 해. 2문제까지. 그러면 조합이 나오면 무슨 사업이야?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만 조합이 나오겠죠. 주거환경 개선은 조합이라는 게 없죠.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 조합의 설립 방법을 순서별로 굵은 것만 먼저 읽을게요. 먼저 조합은 설립 의무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설립한다고 해서 뭐가 먼저 만들어져? 추진위원회. 그게 특이사항이야. 다른 법은 조합을 바로 설립하면 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법에 가든 추진위원회 그럼 무슨 사업? 정비사업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합이 이제 설립이 돼. 설립하려면 동의가 필요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동의가 있고, 그리고 창립총회를 개최해.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순서 기억하고. 자, 먼저 설립 의무.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들, 쉽게 공공이 아닌 자들은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소유자로 구성이 된 조합을 설립해야 돼. 그러니까 조합원은 항상 소유자겠죠.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단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건 무슨 뜻이야? 조합 설립 안 해도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재개발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설립한다 그러면 틀려.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걸 기억해야 돼. 항상 상가죠. 소유자가 시행자다 그럼 누구야? 상가 재개발. 거기서 인원이 얼마?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의무는 없다야. 그거 기억해. 이런 걸 시험에 출제하는 거야. 이런 거를.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자 1번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시기를 물으면 언제? 정비구역 지정고시야. 정비구역 지정고시. 그리고 동의가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지. 일단 여기까지는 계속 과반수야. 아까 3분의 2 딱 한번 빼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뭐를 얻었어? 승인. 추진위원회 구성은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돼. 자, 승인 받으면 괄호 속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놨네. 그러면 두 가지가 주의사항. 아까 조합 설립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소유자가 얼마? 20인 미만. 또 모든 조합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게 아니죠.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동의한 자는 어쩌고 저쩌고 쭉 써진 거니까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이제 조합 설립 절차예요. 조합 설립은 추진위원회는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시 추진위원회가 소유자들에게 뭐를 받아? 동의를 받아서 이제 조합을 본격적으로 설립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동의는 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 내용을 써놨죠. 저 뒤에 가면 따로 나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두 개 묶으세요. 밑에 묶어서 별표에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 조합 문제 나오면 동의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돼. 재개발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이니까 뭐야? 앞하고 뒤에 동의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지. 면적은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면적에 대한 동의도 필요해. 4분의 3, 2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앞에가 항상 소유자가 먼저야. 뒤에는 면적이야. 소유자가 4분의 3 이상 및 소유자의 얼마? 2분의 3 동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 재건축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가 아닌 걸로 구분이 돼.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 동별과 다시 전체로 구분이 돼. 각 동별 소유자인데 앞에가 뭐라고 돼 있어? 구분이지. 여기는 구분 소유자야. 재건축에서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면적 동의는 없어. 폐지됐어.
그래서 X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전체는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단지가 아닌 지역은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가 필요해. 이걸 시험장 가면 이대로 출제를 해.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맨 아래 여백 있죠? 응? 맨 아래 여백에다. 자, 동의를 받을 때 항상 처음에 누가 먼저 나와? 토지 소유자. 좀 위에 여백을 좀 띄워놔야 돼. 응? 위에 여백을 좀 띄워놔야 돼. 쓸 게 있어.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다 4분의 3이야, 원래가. 그러니까 소유자는 무조건 4분의 3을 알고 공부하셔야 돼. 그런데 두 번째가 개정이 되면서 요거 하나가 과반수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소유자는 무조건 얼마? 4분의 3이야. 두 번째가 뭔지는 모르는데 과반수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토지 면적은 2분의 1. 과반수일 때는 면적 없어졌고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순서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걸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 순서별로. 그래서 요 앞에 두 개. 요게 재개발이야. 재개발은 소유자가 4분의 3, 면적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재건축이야. 재건축인데 앞에 두 개는 단지 안에야. 단지 안에고 앞에가 과반수가 각 동이야. 각 동별. 두 번째는 전체야. 그리고 단지 외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재건축에는 답 찾는 방법이 있어. 각 동 전체 갖고 답을 찾으면 돼. 각 동은 소유자가 얼마로? 과반수로 바뀌지. 그럼 면적이 없어지는 거지. 전체는 어떻게 나와? 4분의 3, 4분의 3이지. 그걸 머릿속에 넣으면 돼. 그러면 단지 외일 때가 4분의 3에서 얼마로? 3분의 2로 바뀌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표를 갖고 외우실 거. 자, 무조건 순서가 소유자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기억해. 그러면 맨 앞에 4분의 3이 재개발이야. 그럼 세 개는 재건축인데 첫 번째 각 동이 들어갈 때 단지에서 각 동별 이 말이 들어가면 얼마로? 과반수로 바뀌는 거지. 나머지는 소유자는 전부 4분의 3이니까. 그래놓고 이제 과반수가 되면 면적이 있어 없어? 없고 전체일 때는 어떻게 나와? 4분의 3, 4분의 3. 단지 외에 이렇게 나오면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외우는 걸 방법이야. 그렇고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외워. 무조건 이 방법으로 외우고. 그래서 요거는 외워갖고 하면 바로 답 하나 맞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요거는 반드시 해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동의를 얻었어. 얻었으면 창립총회 개최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동의를 받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이야.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하고 개최한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그럼 조합 설립인가는 누구? 시장, 군수 등. 그러니까 이 법은 정비구역 지정돼서 그 밑으로는 행정청은 전부 누구로 나와? 시장, 군수 등으로 나오죠. 시장, 군수 등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시에는 시장, 군수 인가 받으면 되죠. 그때 당구장 표시. 그러면 인가사항을 변경한다. 그럼 인가 받은 걸 변경하려고 그래. 그 인가사항을 받은 것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정관 등을 첨부해서 시장 등에게 인가를 받으면 돼.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된 게 그 3분의 2야. 3분의 2. 인가 받은 사항을 뭐한다? 변경. 요게 나올 때. 그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찬성으로 의결이 필요하고 대신에 마지막 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의결 없이 뭐만 하면 돼? 신고. 이 법은 이제 신고라는 말이 나와. 경미할 때 항상 뭐한다?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수험에 나온 거니까 그거는 구분하고 이제 오른쪽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1번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미음까지 나와 있는데 기역 체크하고 리을 체크하고, 기역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일을 해. 그다음에 리을에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무슨 작업? 준비 업무. 그러니까 추진위회가 조합 설립하거나 동의받고 이런 거를 추진위회가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추진위원회 아까 승인을 받았죠. 승인 받은 후 경쟁이나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특히 시험에 냈던 게 이거야. 추진위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은 무슨 방법으로? 경쟁이나 수의계약이야. 날짜까지 물을 수 있지. 언제? 추진위원회 승인 얻은 후야. 승인 얻은 후. 3번은 본문만 체크하세요. 아까 창립총회 해체하는 거. 그리고 쭉 내려서 4번.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소유자에게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범위를 뭐 하려고? 확대 또는 축소하려면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동의가 두 가지 중 하나만 받으면 돼. 그냥 소유자는 얼마? 과반수. 아까 추진위원회 얼마 동의했어? 과반수 동의 있었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이해되시나요? 그냥 소유자로 문제라면 얼마? 과반수 동의야. 근데 아까 추진위원회가 과반수 동의가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동의는 얼마? 3분의 1을 받아야 되지. 그 두 가지의 동의 요건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직과 운영의 1번. 추진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가 있고, 거기다 써놔. 이사 있어 없어? 이사는 없어. 모든 개념에는 위원장, 이사, 감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사가 없어. 왜냐? 대표하는 사람하고 감독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 요건 이제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사를 둘 필요는 없겠죠. 거기다 이사 넣으면 안 되니까 그거 주의하고. 자, 다음 장 넘겨서 동그라미 5번.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되며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고. 6번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어떻게? 포괄승계. 그런 게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들이야. 그 다음 이제 추진위원회가 만들면 3번 조합의 조직. 그러면 조합은 성격과 성립은 이미 도시개발법에 다 배운 그대로죠. 자, 항상 조합은 법인, 그것도 무슨 법인?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 그럼 2번 성립은 인가 받고 나서 30일 안에 소재지에다 뭐 하면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되죠. 이런 거는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전부 공통사항들이요. 그리고 2번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한다 그랬네. 단 재건축 사업은 소유자 중에서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거 문제는. 근데 시험 문제 이거 내면 또 엄청 어려워. 자, 지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조합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토지 등의 소유자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은 누구예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여기서 이 문제를 내는 거야. 이렇게 토지 등의 소유자니까 요 세 명이 누구야? 조합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원이다. 맞지? 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원이다. 지상권자도 조합, 이렇게 바꿔내는 거야. 어? 토지 등의 소유자라는 게 재개발은 3명이잖아. 그 3사람 모두가 뭐야? 조합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이 조합원이다? 아니란 이야기지. 이 사람은 뭐 해야 돼? 동의한 자야 돼. 동의를 한 자만 누구로 본다? 조합원으로 본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소유자로 묻는 것은 아주 기본 문제고 조합원으로 바꿔내면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거지.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서는 조합원이냐 소유자나 반드시 구분해야 돼. 자, 주거환경 재개발은 토지 등의 소유자는 몇 명? 3명이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근데 조합이니까 주거환경은 없겠죠. 그러면 3명 모두가 재개발은 누구다? 조합원이 돼. 근데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다. 이러면 틀리겠지? 그때 뭐 해야 돼? 동의를 한 사람만 누구다? 조합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조합원을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그건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면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그랬어. 다음에 해당 한 명을 바로 기업.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뭐하면 공유. 그동안에 배웠잖아. 공유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몇 명? 한 명만을. 니은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해. 여러 명이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한 세대에 속해 있어. 그럼 그것도 한 개로 계산. 그 다음 디귿 둘째 줄. 한 명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다시 여러 명이 뭐했어? 소유. 여러 명이 소유해도 몇 개로? 한 개로 본다. 그 다음 아까 그 왼쪽에 조합원 1번에다 별표하고 아까 별표 표시를 안 했네. 조합원의 동그라미를 별표하고 오른쪽에 양괄호 3번에다 별표하고 투기과열지구.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공법은 공부하다가 투기과열지구가 보이면 무조건 신경 써야 돼. 거기는 확률이 높아. 시험 문제가. 그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양도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써놨네. 그래서 원칙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업,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니은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우선 괄호 빼고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이 양수가 이루어지면 시기에 따라 조합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재건축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양도가 되거나 양수가 되면 조합원이 승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재개발은 언제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지. 똑같은 투기과열지구도 재건축은 규제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지. 재개발은 규제가 좀 약하죠.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면 정비구역 지정된 뒤잖아. 근데 관리처분 인가는 어디야? 한참 뒤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무슨 권이 나와? 인가되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나온 뒤로부터는 양수가 안 된다 그 말이잖아. 이해가 되시나? 이게 개정사항이야. 옛날에 재건축만 규제를 해서 재건축만. 근데 이제는 재개발도 규제는 하는데 시기는 좀 늦게. 관리처분 인가 후에. 요거 글자 하나씩만 바꾸면 시험 문제 되잖아. 자, 다시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의 양도 문제가 나오면 제한을 받는 시기가, 그러면 그 전에는 양수가 이루어져도 전부 조합원이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재건축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양수가 이루어지면 조합원으로 제한을 받아. 그 다음에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구분하시겠지? 그리고 괄호 속에 보면 그런데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써놨네.
그러면 상속과 이혼에 의해서 양도 양수가 그 후에 이루어져도 그건 조합원이 된다는 이야기겠지. 고고고. 그 대신에 2번 A배. 양도인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란 이야기야. 이건 양도인 문제야. 그래서 기업, 세대원, 그래서 다른 거 빼고 세대원이 전부가 그 다음 줄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이 어떻게 세대원 모두가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특광시군으로 이전을 했어. 두 번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이 어떻게 모두가 이전했지. 그 다음에 디귿,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 또는 세대원 모두가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양도인이 사유가 어떻게 돼 있어? 세대원이 모두가 어떻게 가는 거지? 그게 답이야. 세대원 모두가.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분양권 전매 가잖아. 그럼 이것도 똑같이 나와. 자, 해외 장기 체류를 몇 년으로 봐? 2년 이상으로 봐. 이것도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주를 했거나 세대원이 모두가 해외 이주했거나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세대원이 모두 가는 거야. 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모두가 이전하는 거지. 또 질병 취약 이런 걸로 모두가 이전해. 그러니까 전부 세대원 어떻게 해야 돼? 모두가 이전하는 거지. 이렇게 양도인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양수를 받았어. 그럼 그때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리을을 신설을 했어. 1세대 1주택자야. 그럼 1세대 1주택자면 투기꾼이야? 아니야? 아니지. 단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도 규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조치가 나온 거지. 그래서 소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이 맞으면 1세대 1주택자는 양도를 해도 투기꾼으로 보지 않겠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소유기간 얼마? 10년, 거주 5년. 요게 맞으면 1세대 1주택자는 투기 양도를 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우리 조합원 문제 나오면 요거 하고 요걸 내는 거야. 시험에서 투기과열지 요거를. 그러니까 주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는 반드시 구분하시라는 얘기야.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는 필요 없는 거 빼는 거지 이제. 별표가 된 거나 체크 표시된 거는 그거는 보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없을 때는 건너뛰고 가야 되니까 요거는 반드시 구분하실 거.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사업 시행자는 위 일리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자 73조 그 다음 줄에 뭐를 한다? 손실보상한다. 그 말은 자 조합원이 되지 않았어. 그럼 무슨 건이 안 나와? 입주권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입주권 안 나오니까 돈으로 계산해야 되겠지? 그게 뭐 손실보상이야. 아셨죠? 요까지야. 투기과열지구는 요까지는 반드시 필수적이야. 그다음 민법 준용 이런 거 틀리신 분 없지? 조합원 민법 중 뭐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그다음에 소유자의 동의는 이제 참고사항이야. 이거는 오늘은 한번 읽고 나중에는 여러분 한 번만 읽고 넘어가면 돼. 자, 원칙. 다음에 대한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동의받아라 이 말은 우리의 무슨 동의? 서면 동의야. 서면 동의. 그럼 서면 동의에다는 소유자의 뭐 적어야 돼? 이름 적고 뭐 손도장 찍고 그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기역부터 키읔까지 그런 동의인데 그건 외우실 건 없어. 그런 동의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런데 A외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해 또는 법인일 때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 인정하면 소유자의 뭐를 찍어?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 원칙은 뭘 찍었어? 지장이지.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 하나 보낼 수 있어? 없지.
그때는 뭘로? 도장으로 찍을 그 말이야. 그걸 상식으로 한 번만 이해하라는 얘기야. 내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손으로 찍으면 되는데 해외에 있는데 손으로 찍어 못 찍어? 못 찍으니까 그때 인감 도장을 써라. 그런 내용 있잖아. 그렇게 한 번만 이해하면 돼. 그리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 옛날에는 모든 동에 인감 도장이지. 지금은 안 쓰잖아. 손도장이야.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인감 도장. 그리고 인감 증명 첨부도 예외에 해당할 때만 첨부한다고 돼 있어. 한 번만 기억하시면 돼. 동그라미 3번.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설립 동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돼. 요걸 기억하고 검의를 받지 아니한 서면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실무에 가면 이런 게 엄청 많아. 서면 동의서를 받는데 아무 종이에다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검인을 받은 서면 동의서를 써야 돼.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반달가로 3번. 반달가로 3번에서 동의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 동그라미 1번. 안전진단 요청. 아까 요청할 때 10분의 1 이상 동의 필요했잖아. 그 요청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해서 기역, 니은 체크. 동의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언제까지? 전까지는 가능해. 항상 철회 언제까지? 효력 발생하기 전. 민법에서 배운 그대로야. 그래서 항상 철회한다, 반대 의사 표시한다 그러면 뭐뭐 하기 전 요것만 차리면 돼. 전에는 다 가능해. 니은 기억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하게 해놨어. 자, 바로 A번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나 오른쪽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특히 B를 기억해야 돼. B. 우리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철회하고 싶거든. 자, 동의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안에만 철회가 가능해. 원래 철회는 하기 전에는 되잖아. 인가 받기 전에 되는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30일까지야. 요런 건 특이사항이니까 요런 거는 기억하고 실무에 가서도 많이 써먹어야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체크. 동그라미 2번은 건너뛰면 돼. 동그라미 3번. 요건 이미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야.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뭐한 때? 도달한 때. 그 다음에 시장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뭐한 때? 통지한 때. 중 뭐한 때?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효력 발생 시기 물으면 도달한 때하고 통지한 때 찾으면 돼. 도달한 때와 통지한 때 중에 뭐한 거? 빠른 때 그러면 돼. 1번에 도달한 때는 우리가 민법에 도달주의를 적용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도달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등이 철회한 상대방의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지. 그러니까 두 개, 도달, 접수한 때 중에, 통지한 때 중에 뭐한 때? 빠른 때 효력 발생한다. 그 다음에 양고로 6번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읽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양고로 7번, 정관의 작성 변경. 조합은 항상 뭐 작성해야 돼? 정관. 가장 중요한 정관을 작성해야 돼. 그때 2번 시도지사. 요게 이제 예전에 재작년까지는 국장이었어. 그 개정해서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일정한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해. 그러니까 표준정관 작성 보급이 바뀌었어. 국장에서 누구로? 시도지사로. 3번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거기 3번에다 별표예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의 얼마? 과반수 찬성이야. 그걸 시장 등의 인가를 받으면 돼. 그런데 다만 하고 굵은 글씨. 조합은 뭐에 관한 거? 자격 문제. 요것만큼은 조합은 얼마?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요게 시험에 나온 지문이야. 그러니까 다시 정관을 변경. 그럼 원칙은 얼마? 과반수 찬성이야.
그리고 시장군 수토 인가 받으면, 근데 시는 인가 받으면 요건 출제가 안 돼. 과반수 차인데 요게 출제된 거지. 그런데 변경 중에서 뭐에 관한 거? 조합원 자격 문제. 요거는 심사를 엄격히 해야 되니까 얼마로? 3분의 2 찬성으로 이렇게 돼. 기출문제 볼 때 이런 걸 보시면 풀어져, 기출문제가. 그 다음 장. 양괄호 8번 조합의 임원. 그래서 조합의 임원은 별표를 무조건 해. 임원에 관련된 부분은. 워낙 임원들이 비리가 많아. 그래서 출제를 많이 해. 임원에 관해서는. 자, 1번. 요 동그라미 1번에다 별표 하시고, 개정사항이야, 이게 개정. 작년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됐고, 올해부터 반영될 사항이에요. 자, 조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다음의 요건 기억님 볼까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얼마? 1년 이상 돼야 돼. 그러니까 임원이 되고 싶으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에 그 거주 기간이 얼마? 1년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니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소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 5년 소유를 해야 돼. 다시 보면 그런 사람, 그런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조합장 1명, 이사, 감사에 임원을 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항상 임원이란 건 3명이잖아. 조합장, 이사, 감사. 근데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아까 없었다. 그 내용이지. 그러면 이제 이 세 사람은 기존의 요건이, 자, 소유는 얼마? 5년, 거주는 1년 이상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거기에가 괄호 속에가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는 정비구역에서 뭐 해야 돼? 거주를 해야 돼. 조합장만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니까 뭐야? 입주권 나왔어. 그때까지 입주권이 받을 때까지는 절대 이사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거기다 거주해. 요거 전부 신설을 한 거야. 옛날에는 조합장들이 어떻게 됐어? 제일 먼저 정보를 알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팔고 넘어가지. 살지도 않으면서 조합장 한 거잖아.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 놓은 거야. 다시 임원이 되려면 소유 얼마? 5년, 거주 1년. 근데 조합장은 그런 요건을 갖추고도 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는 거기서 뭐 해야 돼? 계속 거주를 해줘야 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도 별표하고. 임원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데 기억.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이사는.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단 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할 때는 이사의 수를 얼마? 5명 이상이야. 그러면 소유자가 100명 미만일 때도 이사는 몇 명? 그렇지. 그거는 3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기본 소유자 상관없이 이사는 몇 명? 3명 이상. 그런데 100인을 초과하면 얼마? 5명.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그걸 응용해서 낸 거지. 소유자가 100명 미만일 때는 3명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거지. 그런 문제예요. 출제할 때.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이야.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쭉 내려 6번 임원의 선출 방법. 임원의 선출 방법 원칙은 정관으로 정해. 예외는 다음에 해당하면 A, B가 나와. 그럴 때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 사실은 시험에 나와도 못 맞추지. 그러니까 하여튼 1번 원칙은 뭘로 정한다? 정관 정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오른쪽에 디귿에 그 7번에 전문조합 관리인의 임기도 얼마로 돼 있어? 3년. 그러니까 임원의 임기도 3년이고 전문관리인도 3년으로 해. 그 다음에 9번 임원의 직무. 자, 임원의 직무에다 별표. 쭉 읽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대의원회의 회장이다, 의장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조합장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집 하나씩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아파트 몇 채씩 생겼어. 그 정도로 끝발이 돼. 왜? 총회, 대의원의 의장감이 의장. 그리고 그 화살표 잘 봐요.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조합장은 뭐가 될 수 있어? 대의원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반대로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적지는 말고. 저 뒤에 가면 또 나와. 뒤에 가면. 그 다음 2번.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3번 겸직을 금하고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거 같죠? 어디에서? 도시개발법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주로 중복돼서 많이 출제가 되지. 그 다음에 10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와 해임이야. 그래서 결격 사유는 기억부터 리을까지예요.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돼.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기억의 미성년자이고는 알겠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아? 에? 조합원은 되지. 근데 뭐는 임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누구? 임원이야, 임원. 이런 걸 시험에 낸 거 아니야.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맞지? 근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아니야.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조합에서 결격 사유는 누구?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 임원.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은 아까 누구야? 소유자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출제위원들은 그걸 갖다 응용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한다고 그랬네. 첫째 기억. 1번에 뭐에 해당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야 됐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되거나 니은 임원이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아까 자격 요건이 뭐야? 저 아까 왼쪽 응? 얼마 그 소유하고 5년 소유하고 1년 거주하고 이런 거잖아. 그 자격을 못 갖췄어. 요게 신설된 거잖아. 저 앞에 신설되니까 여기까지 신설된 거지. 옛날에는 결격 사유만 해당하면 당연 퇴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도 당연 퇴임해. 그러면 결격 사유가 생기면 당연 퇴임인데 도시개발법은 어떻게 됐어? 다음 날 그거지? 다음 날. 그러니까 주택법이나 도시정비법은 결격 사유 생기면 바로 당연 퇴임이 돼. 근데 도시개발법은 다음 날이잖아. 그런 거 하나씩 주의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거지. 이건 세계법 전부 공통이야. 그리고 4. 조합의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그 정도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총회의 소집. 조합원 그거는 쭉 한번 읽어요. 그 정도는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밑줄 한번 읽고요. 12번에 총회 의결이 나와 있죠. 이거 조금 쉬었다가 총회 의결은 쉬었다 들어갈게요.